안녕하세요. 분양을 분석한다 허준열TV 허준열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용 숙박시설, 레이던스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던스, 그렇죠? 즉 생활용 숙박시설이죠.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잠실의 롯데 시그넷, 그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강원도 속초에 있는 속초 반야트리,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아파트의 편리함과 그리고 호텔에 대한 서비스를 합쳐진 거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렌트를 해주는, 그래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주거용 부동산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이제 숙박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숙박업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이제 전세자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짧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숙박업을 하게 만든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외에 비주택은 LTV 일괄 70%로 대출 규제는 제한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됩니다. 구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매매나 상속, 증여, 기타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시행 규칙상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다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따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미성년자도 임대사업 등록은 가능해요. 법이 참 우습죠. 그래서 법에서는 가능하다 하니까는 일단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임대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의 장점은 위탁 운영 시에 운영사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공실 부담의 감소로 인한 투자자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운영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월급 같은 걸 당연히 줘야지 돼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운영하는 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운영하는 돈이 작은데 그 돈까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즉 투자자 수익은 형편없이 작아지게 된다는 게 이 단점입니다. 부가세는 다시 납부해야 돼요. 예, 환급일로 1년에 5%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환급 받았다가 1년 후에 주거로 이제 들어갈 시에는 5%인 5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9,500만 원을 다시 납부해야 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숙박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오피스텔하고 전용 면적이 차이가 있어요. 예. 생활용 숙박시설 전용 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벽체 중심선에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돼요. 예. 그리고 발코니 사용 시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그래서 오피스텔보다 전용 면적이 더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신에 발코니에는 난방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예요. 대신 주택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면제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비과세예요. 어떻게?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생활용 숙박시설 레지던스죠. 이렇게 해서 상세한 부분은 알아봤어요. 한 요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이해하셔도 생활용 숙박시설 레지던스가 이런 거구나 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